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맡길 때 저희 아이가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이제 친절하게 꼼꼼히 가르쳐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똑똑한 애들은 질문을 많이 할까요? 저는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입시 대위반에서 위에 반 아랫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잘 갔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아랫반 애들 있잖아요. 좀 공부를 못해서 아랫반이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아랫반 애들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참 열심히 질문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약간 뭔가 도를 깨우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그 다음엔 이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엔요 그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엔요 이렇게 해보라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박수를 칠 정도로 득도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하나 깨우쳤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계속 나와요. 왜 나올까요? 혼자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려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 할 때, 자료학습 시간 때 선생님하고 같이 풀면 마치 내가 푸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같이 따라가니까 마치 내가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혼자 풀 땐 잘 안 되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서 줄을 서게 되죠. 그럼 매일매일 그렇게 득도를 했는데 그게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조금 잘하는 위에 반 애들은 질문이 좀 없어요. 질문이 좀 없는데 가끔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아주 잘하는 친구가 이제 가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래 갖고 나와봐 이러죠. 그럼 이제 선생님도 뿌듯하죠. 왜냐면 쟤가 내 가르침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다가 선생님과 딱 눈 마주쳤는데 선생님 알겠어요. 바로 뒤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얼굴을 딱 보면 뭔가 연상이 되니까 저 선생님 저한테 그런 말 했었지? 혹시 하면서 자기가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질문을 많이 하는 거하고 좋은 질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을 네이버처럼 뭐였죠?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약간 뭐라고 하나 공부 방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네이버 지식 검색을 아무리 많이 해더라도 그게 내 지식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많이 들으면 그게 다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요. 저희도 부모님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시험 때도 저희가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필기를 이쁘장하게 형광펜으로 화려하게 필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험 기간 돼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술 마시고 놀다 보면 이제 교수님이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필기 이렇게 빌리죠. 필기 빌려가지고 잘 안 빌려주기도 하지만 빌려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술 마시고 놀고 이런 친구들이 A 나왔는데 필기 열심히 하는 친구가 B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A 나온 친구는 그 필기한 내용을 보고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를 알고 필기를 열심히 잘한 친구들은 필기를 잘한 거지 내용이 확인 안 된 게 아니죠. 자, 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저희 때는 이제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 해주면 필기를 합니다. 같이 필기를 해주면서 다시 읽어보고 중요한데 별표 치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 당시 형광펜 새로운 거 나오면 사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떠냐? 내신 선생님이 노트 필기를 아예 해줘요. 저희 때는 칠판에 있는 걸 따라 쓰면서 생각도 같이 했지만 요새는 선생님이 노트 필기도 다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해주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빨간 줄까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거는 별표까지 쳐줘요. 이건 꼭 외워라. 이건 꼭 외워라. 이렇게 별표까지 쳐줘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만 알면 공부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하려고 했으면 그걸 내가 많이 알았으면 선생님이 많이 알려준 거를 내가 많이 알았으면 정확히 오래 기억하면 그게 공부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2학년 여름 때부터 3학년 여름 때까지 영재대위반 애들을 가르치는데 2학년 때 여름 때 이제 화올 같은 걸 시험을 보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물어보면
초5 때, 초6 때 화원을 한번 보고, 화원툴 보고, 중1 때 화원툴 두 번째 보고, 화월 전에 뭐 1번화까지 해서 두세 번을 봤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두세 번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화학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걸 공부했냐라고 하면 배웠을 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남는 게 없대요. 실제인데 너 그러면 그거를 왜 했냐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엄마가 자꾸 살모사 소리를 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응? 살모사 소리? 엄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 도움돼.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이렇게 무조건 뭔가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을 채우는 습관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하면 그거 받아 써서 외우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하시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건 중요해. 이건 이거 알아둬. 네. 다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알아둬. 네. 이렇게 선생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읊으면 학생은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식 전달.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것만 까먹죠. 그것만 까먹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 아니면 영재고를 기출문제를 딱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시작부터 이런 걸 알아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입시에 가까워. 만약에 저희가 고3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화1을 시작하는 친구가 벌써부터 수능 문제, 고3 문제를 계속 푸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수상화 수원투 나가더라도 수상화 수원투가 제대로 돼 있고 나서 뭔가 점점점 쌓아지면서 킬러 문제까지 가는 거지. 어차피 킬러 문제 연습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킬러 문제 연습하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의 왜 준비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화원 같은 경우 보통 12주에 끝내는데 이 12주 수업할 때도 첫째 주는 12주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1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할애해서 중등과학하고 화원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냐? 고등학교 거를 그냥 고1, 고2, 고3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중학생도 똑같이 이거 나오니까 그거는 고2, 고3 때 하면 돼요. 중학교 거하고 관련시켜서 내가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거 아는 거다. 그게 돼 있어야지만 뭔가 뒤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한 주 정도는 중등과학을 좀 얘기를 하고 한 주 정도는 통합과, 특히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 통합과가 물리 정도의 약간 기본적인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중1, 중2들 있잖아요. 그럼 중1, 중2, 중3, 고1 때 알아야 될 과학 내용을 좀 해야지만 아이들이 깊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이런 게 앞으로 배워야 될 거니까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운다. 그건 단지 반복 학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가르칠 때도 좀 답답한 친구들이 뭐 있었냐면 뭐뭐에 근거하여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뭐뭐에 근거하여 선생님 근거가 뭐예요? 문제를 풀다가 멈춰요. 왜냐? 나는 근거자 들어간 문제는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면은 나는 풀 수 있을 테니까 우선 자세히 알려달라 이거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뭐뭐에 근거하여 모르죠? 그럼 근거하여 빼고 풀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아냐, 그런 단어를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근거하여 이거는 화학 단어도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 이 문제를 대해서 좀 이해하고 응용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요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질문이 잘하는 애들은 좀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오, 그런 것도 궁금해?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건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을 경우에 지적 질문이 좋은 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그건 뭐고 그건 뭐고 그건 뭐고 그건 뭐고는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 이런 쪽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 한번 해봐. 이건 뭐예요? 그것도 이런 쪽에서 한번 배운 것 같지 않아? 한번 해봐.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학생이 하게끔 하는 훈련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들이 급하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거 다 알려줘야지. 이거 다 알려준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반복 훈련, 노동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도 드리고 공부하는 자세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 10문제 정도 풀리고 나서 자, 모르는 거 질문해 라고 하면은 공부 습관이 좀 잘 안 되는 애들은 한 3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3번, 7번, 12번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 3번, 7번, 10번 해주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3번, 7번, 10번 풀어보세요. 제가 듣고 나서 제가 반복해서 할 테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해할 동안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듣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우선 3번에 경리음들이 있으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번에 우선 니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니은을 해줘요. 니은은 이거 이렇게 하면 선생님 디귿 해볼게요. 스스로 해요. 그러다가 디귿을 만약에 모르면 자신감 있게 선생님 디귿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 뭐냐? 자, 잘 모르는 거 몇 번 모르겠어? 선생님 다 모르겠어요. 이런 식. 이거 다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개념부터 선생님이 다시 잡아주고 이 문제는 이거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그러면 마치 내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왜요? 어려웠던 문제도 내가 해결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의 용도를 뭐로 생각하냐? 나하고 동격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는 누가 하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들은, 잘하는 선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그 선생을 선택하는 거지 그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학생이 똑똑해지진 않아요. 그 선생이 잘 가르치면 그 수업을 듣다가 만약에 화학 선생이 정말 잘 가르치면 화학 수업을 듣다가 화학에 호기심이 가고 화학에 집중이 더 잘 돼서 내가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지 그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치면 그건 그 선생이 정말 가르치는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학생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생이 뛰어나면 그 선생의 뛰어난 점을 보고 나도 화학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새 많이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많은 걸 가르치고 꼼꼼히 많은 양을 그러다 보면 문제점은 뭐냐? 금방 다 까먹게 됩니다. 시간을 갖더라도 많은 질문을 하는 거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한 문제를 풀어보고 모를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럴까 좀 시간을 갖고 가졌다가 다시 한번 그럴 경우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학생들한테 필요할 거예요.